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뭐 하락의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어제 이제 다우와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다우는 장 초반 45,000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가 오전에 11시 이후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었던 다양한 경제 지표 가운데서 일단은 PC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그 추수감사절 휴장이기 때문에 지표들이 하루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먼저 나왔는데 직전주 대비해서 2,000명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21만 3,000명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실업자 수는 하회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PC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 지출 전월 대비 0.2%,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 상승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0.3%,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8% 상승하면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안도감을 줬지만 종목 가운데서 일부 종목들 특히 이제 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좀 반도체주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계속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보조금 관련한 이슈를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깎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M7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그러나 그 여타 다른 종목들은 또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버텨내는 그런 모습들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 왜 그랬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또 오랜만에 모셔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원짜리 택시 타고 온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10만 원짜리 택시는 좋던가요? 그 공항 가는 밴을 타고 왔는데 뭐 마음은 나 여행 간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여행 가는 느낌.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여의도에서 내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중간에, 마음은 지금 인천공항에서 라운지에서 중간에 약간 환승하는 느낌으로 내렸습니다. 아니 택시 운행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잠실에 살고 있는데 네네. 제가 새벽 4시 50분에 나왔거든요. 한 45분쯤 네. 나왔는데 일단은 뭐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안 잡혔고 제 주변에 네. 많은 분들께서 같이 다 안 잡히셔가지고 택시 동동. 예, 어디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제가 택시를 탔어요. 네. 오늘 공항 가는 밴을 탔는데 네. 오늘 새벽 내내 공항을 안 가고 개인 손님만 받았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때문에 택시 대란이 약간 지금 일어나고 그러니까 있다. 운행을 안 하시는 건가요? 택시 운행. 그러니까 어제 제가 왜 오늘 왜 이렇게 택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약간 디셨던 분들이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전하시면 예, 계속 밤새도록 눈 온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는 아마 새벽에 안 나오셨을 거다. 아예 운행을 기사분들이 안 하신다. 운행을 안 하신다. 자, 그래서 뭐 새벽에 아마 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알바할까요, 저? 택시 아니 위험하잖아요. 근데 막 미끌미끌하니까 미끄러워요? 약간 휘청거리더라고요. 그래요? 공항밴도. 그러니까 보니까 뭐 강원도 쪽에는 50몇 중 충돌 사고가 네, 지금 발생했다라고 경기도도 하는데 난리래요 지금. 예, 난리고 지금 뭐. 전 아침에 되게 스무스하게 왔거든요. 사실 눈이 좀 돌아가지고. 예. 어쨌든 여러분 아침에 출근길에 정말 대란이 펼쳐질 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둘러서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제 내일이 휴장이에요. 맞습니다. 휴장이라고 우리 방송 안 하는 거 아니니까 해야죠. 나오셔야 해야죠. 돼요. 예. 네. 제가 공항 밴 타고 왔는데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 여행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빅테크들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기업들과의 일부 괴리감이 좀 보이는 최근에 어떤 시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앞서서 말씀 보여드렸지만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장시장 이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빠졌고요. 뭐 빅테크는 다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뭐 마이너스 0.06% 하락을 했는데 구글만 뭐 정말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 사실 중소형 기업들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같은 날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아마 중소형주들을 보시는 분들은 야 오늘 조정 줄 때 뭔가 사고 싶은 게 좀 많다 뭐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빠졌습니다. 다우 0.3% 빠졌고요. 나스닥 0.6% 가까이 빠졌고 S&P 500 0.38% 빠졌고 러셀 2000 지수가 장 시장에 장 초반에 완전히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종목들이 뭐 10%, 7%, 8%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일부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러셀 2000 지수가 0.14% 상승했습니다. 유일하게 상승하는 지수가 좀 보여줬었고요. 사실 지난 우리가 뭐 한 달간 우리가 이렇게 핀비주로 또 한 달간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보게 되면 일부 반도체가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 그 나머지 기업들이 녹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빅테크들과 그죠? 메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야 약간 우리가 이번에 뭐 대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 트레이드주로서 좋았지만 이런 빅테크들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기업들과의 이제 과거에 크게 벌어졌었던 쏠림 현상이 있었던 이런 부분이 일부 메꿔지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ETF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1억 3천만 원을 넘었죠. 예, 넘었습니다. 넘었고 사셨다면서요. 그럼요. 아, 역시. 그리고 이제는 이더리움의 예. 시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또 이더리움 코은이 여코은. 예, 여코은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요즘 뭐 시대. 대출도 받으시고 저요? 예, 그러진 투자하시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예, 빚내서 투자하지는 않아요. 예, 비투하지 않습니다. 비투하지 예.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빚내서 그래서- 투자했다가 망하면은 네. 예,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맞아요. 절대 비투는 그렇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ET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ETF 한번 보시면 자, 제일 오른쪽에 이제 뭐죠? 비트코인. 이거 한 달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한 달. 한 달 동안에도 정말 진하게 오늘 올랐죠? 예, 오늘 거. 오늘도 좋았어요. 오늘도 좋고 한 달도 좋았고. 자, 비트코인이 이제 가장 이제 녹색불이 환하게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제가 같고요. 박종훈 팀장한테 지난주에 나가는 뒷모습에 이제는 이더리움이에요. 맞아. 했잖아요. 제가 그걸 누구한테 들었지? 이렇게 좀 했는데 여행커님이셨구나. 지금은 이더리움. 이더리움 시대. 자, 여러분 제 얘기 듣고서 진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 농담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투자는 열심히 저도 한번 이더리움 해보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 하셨어요? 많이? 조금. 또 마음이 마음이 그렇게 열어서. 막 이렇게 어. 크지 않아서 예,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만 공부하세요, 이제. 무슨 스테이킹까지 넘어가.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해뒀습니다. 네. 스테이킹 해뒀어요? 그럼요. 이제 그만 공부하세요. 예, 그만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ETF가 6% 넘는 오늘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늘 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 시장에 뭐 일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기업들의 여러 순이익 자체가 많이 감소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그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은 뭐 중국 어제 이제 항생 지수가 좀 올라가긴 했었죠. 상해 종합도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 시장에서도 일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또 자극적으로 움직였던 섹터는 없었다. 다만 반도체 특히나 이제 빅테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일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뉴스레터 바로 들어가도록 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서운 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무섭죠? 예. 예. 여러분 화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깜짝 거예요. 놀랍니다. 지금 울 수도 있어요. 어린애들이 이게 보면. 뭐예요? 일론 머스크가 AI 기반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X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AI 기반으로 AI 기반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겠다. 자, 그래서 사실 어마어마한 많은 대기업들이 게임 스튜디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XAI가 우리 게임 AI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최근 제가 오른쪽에 자 게임을 시작하지라는 이러죠 소우 그게 생각나서 그냥 갖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만 해도 무섭네요. 예, 또 어떠한 이 게임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네. 앞으로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자 오늘 헤드라인 보게 되면 이제 월가에서 내년 2025년 전망치 S&P 500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자, 이거 숫자 되게 재밌는 것도 있던데요. 그래요? 예. 이따 보면 예. 팀장님 여기 정리해 주셨네요. 네네. 그래서
이 전망치 한번 보면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전망치가 뭐 7,000을 간다, 6,600을 간다, 6,800을 간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상 방향성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내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지. 7,000 간다더라, 뭐 6,900까지 간다더라. 이거는 사실상 뭐 스파이를 투자하시는 분은 아니고서야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방향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었던 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뭐예요? 친암호화폐 SEC 위원장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자, 이 부분 제가 뒤에 가서 뉴스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 원전에 또 무이자 대출을 고려하겠다. 5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무이자 대출을 고려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원전 관련된 좀 섹터가 일부 움직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 제목만 보면은 그러면은 많은 대출을 통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메타 스레드. 아마 지금 스레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메타의 스레드가요. 월간 사용자 수가 3억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뉴스로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샤오미인데 2025년에 자체 스마트폰 칩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자체 칩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고 모바일이든 PC든 아니면 뭐 AI 칩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칩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컴과 미디어텍에 대한 일부 우리가 이제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벗어나겠다.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뉴스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4.24%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일부 긍정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정말 소폭 하락했고요.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 협상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미팅이 이제 회의가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유가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6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별 소식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놀스트롬, 미국에서 사실 럭셔리 백화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놀스트롬 저도 뭐 미국 있을 때 많이 갔는데 사진 않았지만 약간 더현대 가는 느낌으로 구경하러도 많이 가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3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매출 가이던스,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9%대 하락을 했고요. 사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던 모든 기업들이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 자체도 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오늘 실적 발표가 했다 또는 오늘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끔 발표했다 그런 기업들은 뭐 8%, 13%, 15% 이러한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큰 이제 변동성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토데스크가 사실상 최근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은 이제 뭐 수급이 좀 돌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4분기 가이던스가 추정치를 좀 밑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8%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인데 델과 HP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PC 수요가 둔화가 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가이던스 자체가 둘 다 부정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P도 마찬가지로 10%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 델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10%가 넘는 13%대 하락을 장중에 보여줬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 중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있어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불도 빨간불이지만 가이던스 밑에 있는 가이던스가 노란불이 이렇게 들어왔죠. 예, 노란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부 오늘 시장이 또 좋지 않았던 그런 여파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장중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갭하락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뭐 매출과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매출도 뭐 좋았습니다. 좋았지만은, 가이던스가 일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어 PC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이제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또 크게 상승하는 부분은 없지만 이게 MOM, 그러니까 월별 단위로 월간으로 보게 되면 지난 3월 이후로 그래도 이 상승폭이 좀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의 이 상승폭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하지만 그래도
쫙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조금 튀어오르지?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많은 분석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간 3월 이후로 그래도 월간 최대 상승폭이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딱 적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지 예상치 않을까. 부합했으니까. 부합했어요. 네. 예, 예상치를 부합했기 때문에 향후 좀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시기는 본격적인 관세 정책을 그렇죠.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게 이제 그리고 상품 법인세 가격에. 인하, 법인세 인하 자체도 인플레이션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시장에서 그 이후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일단 코어 PC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의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이 짙은 남색 자체가 올라가고 있죠. 요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경기 민감주, 특히나 뭐 반도체부터 해서 많은 기술주들이 있는 그러한 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이 시장 자체가 어느 때보다 좀 뜨겁고 이게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긴 하지만 과거의 어떤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일부 조금은 우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최근에 이 빅테크들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중소형 기업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수급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의 월가는 노 랜딩 시나리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노 랜딩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나 둔화가 없다라는 얘기고 지금의 뭐 경제 성장률 또는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은 계속 유지하면서 랜딩이 없이 쭉 나가는 것을 노 랜딩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의 그 시나리오가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월가의 많은 분석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큰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의 어떤 차이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또는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일부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시총 상위 10개의 종목들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490개, 이 왼쪽입니다. 490개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지금 상위 10개의 밸류에이션이 평균적으로 30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의 닷컴 버블 시절을 보게 되면 닷컴 아직 버블이라는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위 이제 10개 기업 자체가 현금 흐름이 너무너무 좋고 기업 뭐 실적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의 어떤 뭐 평균치를 보게 되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19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약간은 좀 벌어지고 있는 괴리가 좀 있어요. 괴리가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상위 7개의 종목들 우리가 흔히 M7이라고 불렸던 그런 7개 종목의 주가 흐름과 그렇지 못한 그다음에 S&P 500의 주가 흐름 제일 밑에 하늘색으로 493개의 주가 흐름입니다. 평균적인 주가 흐름입니다. 자, 이만큼 지금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M7은 가만히 있더라도 뭐 떨어질 필요 없죠. 네. 가만히 있더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괴리율이 조금은 좀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일부 그런 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연준에서 그래도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물론 경기의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의존하는 건 맞지만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 하겠다는 그런 기조는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놈들을 좀 공략을 놈들이라뇨? 님들이지. 아래에 있는 이 친구들을 기업님들을. 공략을 하시는 네.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어제 리비안을 샀어요. 정말요? 왜냐면 리비안을 제가 이제 리비안을 봤을 때 이 리비안이라는 이 기업이 10불에서 11불에 대한 가격을 앞으로는 내가 보기 힘들 것 같다. 제가 예전에 네. 페이팔 제가 56불에 샀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이제 방송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 페이팔 50불 때는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한 60번 정도 봤어요. 50불 때를.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차트를 안 보면 그냥 뒤돌면 그냥 50불 때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이랬는데 제가 이제 망언을 하나 하자면 리비안. 10불에서 11불 사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샀는데 근데 너무 조금 샀어요. 저도.
저 어때요?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 관련한 보조금 지급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큰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밤새도 지금 5%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은 사실 테슬라에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테슬라에는 제외하고 네네. 나머지 기업은 보조금을 내가 지급하겠다. 네. 예, 이렇게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호재성 기사가 있는데 사실 리비안이 뭐 최근에 폭스바겐과 여러 합작 법인 이제 합작 법인을 또 설립을 하고 그렇죠. 자 여러 가지 뭐 좋은 뉴스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기술력에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조금은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 예. 근데 어제 너무 조금 들어가서 리비안 차를 저는 이제 살 10 입을 그날까지 때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모아서 한번 가보는 걸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어서는 이제 ETF 쪽으로도 역대급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제 예. 모든 평균적인 다른 ETF 전반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지금 사실 미국의 ETF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미국 시장에 대한 견고함을 또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은 더 탄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 출범이 되면서 자국 기업 우선주의, 뭐 여러 가지 뭐 관세나 법인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내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경기가 뭐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나가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거니까 물론 이제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성장세를 보일지는 우리가 정말 펜은 까봐야 되지만 네. 그러한 기대감은 분명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번 뭐 우리가 좀 기민하게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월가 은행들이 보는 2025년 S&P 500 전망치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간 장난을 친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죠. 저희가 저 숫자 보고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6666. 저거는 미국에서 6자 되게 싫어하잖아요. 666 이 숫자를 되게 악마의 숫자라고 하는데 맞아요. 표고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정확하게 뭔가를 계산해서 저 숫자가 나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아니면 본인도- 모른다는 얘기죠. 에라이 모르겠다. 에라이 에라이 66666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정확히 일단은 했어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뭐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월가 은행들이 보는 2025년 S&P 500 전망치입니다. 도이치뱅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가장 근접하게 맞췄었고 그래요? 그리고 2024년도 사실 그 야데니 리서치가 가장 높은 그 전망치를 내놨지만 도이치뱅크도 거의 이제 상단에서 있었던 그 IB 중에 하나였기 네. 때문에 그래도 좋은 이제 거의 근접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2025년에도 가장 높게 선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7천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7천. 예, 그래도 야데니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7천 갈 것이다. 야데니 리서치가 2024년은 가장 근접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이 방향성을 보게 되면 지금보다 10% 또는 이보다 한 17%까지는 더 올라갈 여지를 많은 은행의 월가 IB들이 보고 있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6,500선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사실상 연말에 2025년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지만은 연초에 또 다시 수정안이 또 나와요. 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본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가 이야기를 하는 S&P 500 목표가 7천. 이게 우리가 수치로 따지게 되면 지금보다 약 한 17% 상승하는 그런 수치인데 지수가 17% 상승하면 기업별로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2025년 7천까지 간다면 이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까? 약간의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도이치뱅크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전망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사실 제가 AI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죠. 네. 물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딱 보시면서 이 밸류 체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업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반도체 부분은 이러한 기업들이 있고 뭐 IT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있고 데이터 센터 뭐 다들 아시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뭐 슈퍼마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 또 옆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하는 기업들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기업들 아니면은 뭐 액침 냉각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이제 보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앞으로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도 내년도 뭐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이러한 어떤 밸류 체인 안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주인공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팔란티어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들고요. 이 데이터 관련된 밸류 체인이다. 근데 팔란티어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뚱삥 둘려가지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전부 다 팔란티어가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팔란티어라는 이 기업 자체는 플랫폼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우리가 이 플랫폼을 어떻게 적용해서 납품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들어가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팔란티어의 장점이다라는 건데 앞으로 향후 만약에 이 비즈니스나 이 사업 자체 플랫폼 자체가 어디에 하나에 종속이 되거나 조금은 하나의 이제 메인으로 이제 삼고 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하나에 차지를 해가지고 또 팔란티어가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의료에서도 적용이 되고 물류부터 해서 방산 뭐 너무 많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잠재력이 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주가 10배거가 나왔던 이 흐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치에 또 상응하는 그러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지 안에서도 뭐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 또는 그 외에 뭐 여러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AI 데이터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 자산을 잘 보호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AI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도 앞으로 수혜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AI 밸류 체인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엔비디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 여기에 뭐 삼성전자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HBM에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 메모리 쪽에 이렇게 있죠. 네. 예, 그 외에도 뭐 TSMC도 있고, 뭐 정말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내년에도 AI라는 이 메가 트렌드에서 또 새로운 주인공이 나오고, 또 이 분야에서 또 탁월한 어떤 뭐 실적을 보여주게 된다면 또 다른 또 주인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또 체크를 하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요 그림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캡처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업들 모르시는 분들은 뭐 요거 이렇게 쳐서 또 공부를 하셔도 그렇죠. 좋을 것 같다. 예. 구글링 하시거나 뭐 야후 파이낸스 검색하시거나 해서 기업 내용도 좀 보시고 관련한 종목을 하나로 고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ETF로 같이 모아서 투자하셔도 예.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중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슈 첫 번째네요. 예.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건가요? 정말 근데 지금 일단 깔아두신 분들이 이제 내가 오늘 약간 저렴할 수도 있는데 미국 행정부에 네. 이렇게 포진되어 계시는 많은 내각 인사분들이 네. 암호화폐를 많이 옹호를 하고 또 트럼프에 어찌 보면 충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있으시니까 그렇죠.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무슨 뉴스, 무슨 호재가 오늘 또 뭐가 나올까? 왜냐면은 너무 많은 그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한 번 나오고, 뭐 다음 주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성 기사에 암호화폐가 뭐 껑충 뛰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예. 과거와는 이제 확실히 다른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다들 으쌰 그러니까요. 가상화폐를 이제 예. 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잖아요. 다른 정부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예, 미국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예. 특정 뭐 동남아시아의 어떤 국가 그러면은 뭐 그쪽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걸 많이 살아.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시장에서 오늘 그렇게 비트코인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네. 뉴스가 바로 SEC 위원장이 이제 교체가 됩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 현재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새로 이제 아마 임명이 되실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게리 겐슬러 그분께서는 사실 닉네임이 암호화폐 저승사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암호화폐는 앞으로 뭐 주요 대체 자산으로서 역할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하여튼 암호화폐를 많이
이렇게 밟았던 예, 그런 인물이었는데 지금 새롭게 SEC 위원장으로 이제 고려가 되고 이제 나오고 있는 후보군으로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께서 암호화폐 옹호론자예요. 폴 폴 애킨스. 예, 옹호론자다 보다 보니까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위원장은 게리 겐슬러인데 1월 20일까지 임기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됐고, 예, 차후 새로운 위원장이 누가 오실지는 우리가 봐야겠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분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같이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약간 조정을 주던 이 비트코인 또는 조정을 주던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더리움이 훨씬 많이 올라갔고 8% 넘는. 자,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껑충 뛰어오르는 이런 V자 반등을 확 보여줬었다. 어제 이렇게. 9만 1,000달러 선까지 밀렸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1억 3천 1억 한 2천대까지 밀렸다가 1억 다시 3천 예,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뉴스 하나에 1,00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뭐 비트코인 한 개씩 두 개씩 그렇죠. 들고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0.0001개 뭐 이렇게 들고 갖고 있으니까. 예. 자, 어쨌든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이제 그 2년 동안 유예했었던 과세를 하냐 마냐의 지금 기로에 놓여 비트코인에.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국 대비해서 상승률이 우리나라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숫자 비슷한 뭐 미국에서 6% 김치 프리미엄이 오르면 없어졌고. 조금 그래요. 예. 좀 낮아요. 예, 그런 부분을 여러분 과세 부분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여코인입니다. 자, 프랑스에서 원자로 프로젝트에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요? 네네. 원전 엄청 미네요. 네, 이게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예,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내부를 좀 뜯어보면, 네. 자, 프랑스 일단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독점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독점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이제 원자로, 제가 이름을 제가 좀 까먹었는데, 네, 하여튼 6개의 원자로에 500억 유로 이상의 원자력 프로젝트의 무이자 대출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무이자 대출이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의 그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예, 차입 비용을 완전히 이제 없애준다라는 네, 그거 얘기고 아니에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긍정적인 이야기고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EDF라는 예, 그런 원자로인데요. 이제 부채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일부 조금은 이제 없애야 된다. 지금 예. 그 전에 있었던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지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높은 부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프로젝트가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대규모의 어떤 대출 무이자로 이것을 일단 메꾸겠다. 이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부 이것 때문에 정상화 가동이 되면은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이 성격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무분별하게 프랑스에서 또 원전에 투자하는구나 해서 우리나라 또 SMR이나 또 원전 섹터들이 그러니까요. 물론 오늘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지만. 무이자라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좀 뜯어보게 되면 이게 너무나도 장밋빛 미래여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많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예, 근데 투자를 결국에는 한다. 저런 부채를 저렇게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금융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는 그렇죠. 좋게 볼 수 맞아요.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만큼 이제 금융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프랑스 정부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경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프랑스 자체는 지금 예산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이러한 대출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찌 보면은 이 부채를 갚는 이러한 어떤 자금 지원 자체가 네.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는 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프랑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만, 네. 자, 일단 뭐 첫 번째 원자로 같은 경우 건설 자체가 2027년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최종 프로젝트 비용과 자금 조달 세부 사항은 내년 초에 전부 다 발표가 나올 예정이다. 네. 자, 그래서 이 대규모 대출 자금 지원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메타 스레드입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스레드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가끔씩 들어가는데 너무 후킹하는 그런 문구에 맞아요. 클릭하면 꼭 설치를 해야지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막 광고를 봐야 되고 일부러 막 이렇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막 그 링크를. 인스타그램에 누가 뭐 저를 팔로우했다고 막 그 숫자가 또 하지도 않는데 왜 팔로우를 한 건가 그래서 예. 궁금해서 한번 깔았다가 저는 다시 삭제했어요. 삭제했어요? 뭐 쓰질 않으니까. 네. 근데 일단 최근에 뭐 메타 스레드가 또 많이 좀 이용을 하시나 봐요. 우리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고.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월간 사용자 수가
3억 명에 이제 육박해 가고 있다. 아직 3억 명까지는 아닌데 2억 7,500만 명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메타 대변인이 11월 1일 이후로 3,500만 명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었고, 지난 3개월 동안에 약 한 100만 명 이상이 또 가입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평균 100만 명씩 가입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매일매일 네. 가입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대단하네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실적 발표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스레드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억 7,500만 명을 넘어섰다. 오. 그리고 여전히 지금 X와의 시장 점유율 싸움을 지속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있지만 또 X와 스레드와의 여러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트렌드 또는 AI를 통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이러한 부분을 계속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스레드가 좀 급격하게 좀 늘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메타 플랫폼스로 봤을 때는 메타 플랫폼스의 대부분은 사실 광고 수익으로 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플랫폼 자체가 많은 이용자 수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광고비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실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스를 또 보시는 분들은 스레드가 혹시나 또 X의 점유율을 넘어서서 이기게 된다면 또 주가에 또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스레드는 제가 이 기사 보고 스레드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저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지나가다가 보긴 했지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 요건데 빠르게 하고 샤오미. 끝내도록 할게요. 샤오미인데 2025년까지 자체 스마트폰 칩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자체 칩 생산이 여기저기서 뛰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심 사실상 정말 우리나라도 좀 뭔가 방어를 하고 견고하게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좀 우려감이 좀 있어요. 마음속에 네. 우려감이 있는데 일단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칩, AI 칩, 반도체 칩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퀄컴이 이제 거의 압도적인 그런 어떤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스냅드래곤의 시리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이 부분을 또 우리 샤오미 폰으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리뷰하는 영상 보니까 너무너무 잘 만든 또 폰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부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5년까지 계획된 41억 달러의 R&D 투자는 AI, OS 개선, 칩에 좀 집중될 예정이고, 자, 이를 통해서는 안드로이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커넥티드 EV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회사 측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샤오미가 자체 생산한 스마트폰 칩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뭐 A18 애플에서 나오는 거 또는 스냅드래곤 아니면 샤오미 뭐 물론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비교가 안 될 수 있죠. 네. 비교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가 또 시장에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뉴스 보시면서 또 반도체 시장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샤오미의 반도체 자체 생산 관련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10만 원짜리 택시 타고 오신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